네, 안녕하세요. 고슴도치입니다. 일단은요, 제가 인트로는 뺐어요. 지금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굳이 그런 무의미한 시간을 추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인트로는 뺐고요. 그리고 제가 이 던전 스트롱 케이블을 돌기 전에 일단 잠깐 늑대로 도는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아주 조금. 일단은요, 이 늑대에 대해서 설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늑대는요, 여러분들, 그 밖에 있는, 지금 여기 설산에 있는 늑대라던가 뭐 어디 있는 늑대를 그냥 아무거나 테이밍해서 교배시켜서 이 던전에 들어와서 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늑대는요, 떤 늑대를 테이밍 하셔야 되냐면, 이 던전 안에 있는 고레벨 늑대가 있잖아요. 모두 레벨 초과 늑대. 그 늑대를 죽여서, 거기 있는 정수를 얻으셔가지고, 그 정수로 녀석을 밖에서 부활시켜서, 그걸 테이밍해서, 교배를 해서 데려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막 테이밍 하시면 안 되고, 그 중에서 레벨이 높은 거를 스탯이 괜찮은 것도 테이밍 해야 되고, 또 그 중에서도 교배도 또, 제가 예전에 다 설명드렸었잖아요. 그 테이밍이랑 교배 이런 것들 다 아시죠, 이제? 안 보셨으면 그건 꼭 보세요. 그 영상은요. 그 공략 영상은.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늑대를 끌고 와야 완벽하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어중간한 늑대, 밖에 있는 늑대 테이밍에다가 녀석들 교배시켜가지고 이렇게 돌려고 하시면요. 물론 돌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뭐 컨트롤러 어떻게 비비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도 보세요. 예티 한 마리 잡는데 신나게 두드려 맞죠. 지금 벌써 피가 이만큼 까여 있어요. 늑대가. 이게 지금 안에 들어가면 얘네가 한두 마리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늑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늑대가 어떤 늑대냐면요. 그냥 일반 필드에서 말렙짜리 부모를 데려다가 교배를 시킨 아이예요. 거기다가 지금 금목걸이까지 차고 있죠. 당연히 금목걸이는 채워줘야겠지만 이런 녀석들을 데리고 와도 클리어가 힘들다.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건, 일단 여러분들이 좋은 늑대를 만드시게 됐을 때 이제 그 늑대를 데리고 이 던전을 돌 때요, 이 녀석들이 피가 달았을 때 포스 피딩으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다, HP를 채울 수 있다, 요거를 하나 알려드리고 이제 바로 이제 늑대를 내리고 이제 몸으로 도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시면 이렇게 HP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애들 좀 잡고, 그리고 피 달면은 다시 포스 피딩으로 피 좀 채워주고, 애들 좀 잡고 포스 피딩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주셔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엔간한 늑대로는 안 됩니다. 엔간한 늑대로 절대 여기 못 돌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 단계, 물론 이제 늑대를 한 마리 정말 좋은 걸 얻으셨으면 그 뒤로는 이 던전이 정말 수월해요. 계속 그 늑대로만 돌면 되니까. 근데 그 늑대를 만드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던전을 도시려면, 그리고 혹은 그 늑대를 준비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왜냐면 다른 것들도 교배하고 준비해야 될 게 엄청 많거든요. 아르젠부터 시작해서 캐찰, 정말 할 게 많아요. 아르젠하고 캐찰만 해도 사실 버거워요. 그 녀석들도 최고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근데 늑대까지 하는 거 조금 많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안 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언풋으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언풋으로 돌았습니다. 굳이 늑대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다른 지상 테임들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쟁할 때 너무 쓸모가 없어가지고 지상 테임들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던전에 들어가서 사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기 보시면 늑대, 박쥐, 예티 이렇게 세 종류가 있죠. 근데 저 녀석들은 애드가 각각 따로따로 나기 때문에 한 부대씩을, 그러니까 예티면 예티, 아니면 박쥐면 박쥐, 늑대면 늑대 식으로 따로따로 유인해서 각계 전투를 해야 됩니다. 각계 전투가 이럴 때 쓰는 의미가 맞나요? 잘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녀석들을 끌어내서 개별적으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녀석들이 세 종류가 다 뭉쳐있는데 저기 들어가서 싸우다 보면 내구도가 너무 쉽게 까이고, 그러다 보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여벌의 세트를 준비해오지 않으셨다면, 그럼 안 돼요. 무조건 여벌의 세트 한 세트는 적어도 해주셔야 됩니다. 두 세트는 기본적으로 들고 오셔야 되는데, 일단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세트를 들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구도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요, 나오기 전에 내구도가 다 돼서 터져버리면 여러분들은 아티팩트를 들고 나오질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구도 관리를 위해서라도 녀석들을 이런 식으로 스나이퍼로 한 부대씩, 한 종씩 이렇게 끌어내서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일 안전해요. 물론 이 녀석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잡아준다고 해서 안 맞는 건 아니지만요, 덜 맞아요. 그리고 그게 누적되다 보면 분명 반드시 차이가 생깁니다. 아주 약간의 차이가 누적되다 보면 반드시 차이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녀석들을 나눠서 잡아주셔야 되고, 사운드 플레이 유의해 주세요. 지금도 제가 지금 앞에 가다가, 여러분들은 물론 지금은 안 들리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도실 때 물소리, 발소리, 늑대 울음소리, 그리고 박쥐 날개소리 등등 통해서 녀석들이 어디서 접근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뒤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녀석들이 뒤에서도 오고 앞에서도 오고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탱탱볼이 돼요. 뒤에서 치면 앞으로 날아가고 앞에서 치면 뒤로 날아가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날아다니면서 오지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뒤를 꼭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뒤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천천히 밀고 나가는, 이렇게 천천히 푸시해주는 그런 형태로 나가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도 보시면 세 종류 있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늑대가 가시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희가 누군가를 불러내기도 전에 지금 늑대가 먼저 달려왔어요. 이런 경우는 빠르게 총을 내리고 늑대를 먼저 섬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늑대도 이렇게 밀어내요. 공격을 하면 푸쉬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넉백이 되면서 우리의 공격이 안 닿아요. 리치가 안 닿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쓸데없이 녀석들에게 한두 대를 더 내주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이제 내구도가 많이 깎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늑대 이렇게 하울링 할 때 그때 가서 빠르게 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때까지 녀석들 단체 스턴이에요. 단체 스턴. 한 명이 울면 나머지 애들도 따라 울어요. 물론 안 우는 애들이 있어요. 좀 특이한 애들. 그런 애들 말고는 다 따라 울기 때문에 그때까지 애들이 다 스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빨리 썰어주시면 굉장히 내구도 이득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딱히 이 던전을 도는데 이제 더 이상 추가로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불러내서 잡아주셔야 된다. 뭐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추가로 설명을 더 붙이자면요. 이제 제가 이제 준비 단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죠. 그거 안 보고 오셨으면 조금 봐주세요. 네, 그거는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이 던전에 들어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컴파운드 보호를 얻기 위해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 보상 같은 것도 다 설명해 드렸죠. 컴파운드 보호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컴파운드 보호를 얻기 위해서만 아티팩트를 한번 땡겨 오는 거고, 또 그리고 첫 번째로 아티팩트 끌고 나왔을 때 받는 경험치 보상을 위해서 한번 이제 트리뷰팅을 하는 거고, 그 뒤로는 트리뷰팅보다는 보통 이제 사냥이거든요. 그럼 그 사냥할 때 이제 그 보시면은 그 물 안 속에 물고기들이 있어요. 물고기들. 그 물고기 중에 앵글러 말고요. 앵글러 피쉬 말고 연어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냥 물고기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한 대 쳐서 원콤을 내버리면 안 되고, 뭐 만약에 본인 공격이 너무 세서 애들이 자꾸 원콤이 난다 그러면은 무기를 잠시 내려주시고 맨주먹으로 애를 한번 쳐보세요. 그럼 나머지 애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럼 막 수십 마리가 몰려와요. 수십 마리가. 그럼 그 수십 마리를 수중해서 애들을 다 잡아서 썰어버리면 경험치가 엄청 오르거든요. 진짜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 사냥하실 때 한 층에 있는 물에 한 번씩은 들어가 주셔서 물고기를 한 번 정도 썰어 주시는 게 이제 경험치 획득에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샷건의 용도를 따로 지금 계속 안 설명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그 샷건을 쓰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제가 샷건을 언제 사용하는지. 바로 지금이죠. 이렇게 녀석들이 물 밖으로 올라오지 못할 때 안정적으로 샷건을 사용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내구도를 까이지도 않고 녀석들에게 빠르게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샷건이기 때문이죠. 스나이퍼로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샷건을 사용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예티를 잡으실 때요, 뭐 굳이 이건 팁이 별로 없어요. 예티가 싸움 방식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를 밀어요. 그럼 우리가 밀려나죠. 그럼 우리가 밀려나서 다시 녀석에게 붙어서 때리려고 할 때 녀석의 딜쿨이 다시 돌아요. 그래서 우리 또 때립니다. 그럼 우리 또 날아가요. 그러면 녀석하고 우리가 서로 한 대씩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사람이고 쟤는 짐승인데 한 대씩 교환해서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저 녀석이 한 대 칠 때 두세 대를 때릴 방법을 강구해 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등을 지고 싸우는, 등에 벽을 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럼 녀석이 밀어내도 안 밀려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싸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녀석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예티랑 싸울 때는 그냥 벽에 등지고 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모드가 낮을 때는 예티들의 공격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 공격 템포를 이용해서 잠깐 뭐 빠졌다가 아니면 달려서 녀석의 곁에 스쳐 지나가서 공격을 한번 빼고 그 다음 다시 공격을 친다던가 하는 컨트롤이 가능한데, 레벨 모드가 올라가게 되면요, 녀석들의 공격 속도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이 다 하등 쓸모가 없어져요. 그냥 무조건 뚜까 맞기 때문에 그냥 녀석하고 광전사 스타일로 싸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크리스탈이 길을 막고 있을 때는요, 물론 처음부터 곡괭이 챙겨 가시면 되겠지만 그런 걸 까먹을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는 반드시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녀석들의 몹을 파밍해서 그 안에서 있는 돌도끼를 하나 파밍해서 땡겨와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길을. 그리고요, 될 수 있으면 녀석들의 시체를 썰지 마세요. 시체를 썰어서 파밍을 해버리게 되면, 그 파밍을 할 때도 제가 아까 전에 그냥 녀석의 시체가 그대로 온전히 있는 상태에서 가방을 열어가지고 제가 아이템만 꺼냈죠. 왜 시체를 굳이 안 써냐면요, 이 시체를 썰어버리게 되면 녀석들이 젠이 됩니다. 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티팩트를 가지고 나올 때 그 숫자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위험한 상황이 나오죠. 그리고 또 내구도가 또 많이 깎여요. 여러분들이 아티팩트를 목적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오신 거라면요, 녀석들의 시체를 절대로 파밍하셔는 안 돼요. 물론 싸우다가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격 키를 누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파밍이 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가서 일부러 가서 써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시체를 온전한 상태로 내비두는 게 좋아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예티, 이 녀석 정말 힘든 아이예요. 이 여기서 정말 내구도도 제일 많이 잡아먹는 아이고 굉장히 힘든 아이예요. 이 녀석들은 벽에 등지고 빠르게 썰어서 그냥 그 딜로 찍어 누르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빠르게 잡아주는 게.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근접 공격력이 중시되는 거고요. 지금 내구도 많이 달았죠 벌써. 이거 지금 엄청 좋은 갑옷이에요 여러분들. 포탑 털에 총알 맞아도 안 죽는 갑옷이란 말이에요. 내구도도 별로 안 깎이고. 근데 이 던전에 와서 지금 반 정도 왔는데 벌써 내구도가 반이 까였죠. 굉장히 많이 단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안에 들어가서 막 싸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안정적인 패턴으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내구도가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벌의 세트를 준비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더 이상 이제 이 던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릴 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이거는 좀 설명해 드려야겠다. 또 있네요. 계속 나오네요. 제가 방금 전에 가방에 있는 아이템들을 버렸죠. 이거 아이템들을 왜 버리느냐? 뭐 아이템 물론 쓸모가 없어서 버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녀석들을 잡다 보면 우리가 이제 시체 쪽에서 공격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파밍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녀석들을 몸에서 이제 모피랑 뭐 아니면 고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가죽까지는 들고 있어도 되는데 고기랑 모피는 쌓이다 보면 이게 무게가 엄청 쌓인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 녀석과 싸울 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싸우다가 보면은 가방이 가득 차서 못 움직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데 공격을 안 할 수는 없죠. 애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럼 또 시체가 썰리면서 계속 무게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진짜 빨간색이 되면서 아예 캐릭이 안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해요. 사방이 둘러싸이게 되고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면 백무빙 치면서 1대1구도를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크리스탈 열고 나서 반드시 버려주셔야 돼요. 크리스탈 돌 무게 엄청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템 박스를 비워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아티팩트니까요. 절대로 저런 크리스탈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하울링 할 때 가서 때려주시면 됩니다. 녀석들 단테 스턴일 때. 이때는 과감하게 들어가서 녀석들을 패주셔도 돼요. 그때는.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애들을 잡아낼 수가 있고요. 이제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설명해 드릴 게 뭐가 있나요? 뭐 그러면 잠시 이제 딴 얘기를 하도록 하죠. 더 이상 이 던전은 뭐 그냥 길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 PVP 서버 제가 일단은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PVX에서 하다가 제가 게임을 안 하고 있어요. 현재 모바일 아크를. 네, 모바일 아크를 지금 현재 플레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디스코드에 우리 이제 부족 친구들 이제 다국적인데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서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이제 용병은 가끔 가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는 지금 게임 플레이를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뭐 따로 어디 서버에서 뭐 그리고 같이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요 또 그런 건 있어요. 이 게임은요 같이 할 사람은 그냥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랑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서로 이제 조금 안 좋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뭐 조금 이제 그냥 뭐 거기서 말로 해결하던가 뭐 이런 게 되는데, 이게 뭐 팬분들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맞을까요? 제 동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 아크라는 게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뭐 파밍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끔씩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같이 플레이하는 거는 조금 제가 지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플레이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PVP 서버 자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현재 지금 제가 한 몇 주 동안 플레이를 안 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PVP 서버를 가셔도 이미 거기에 알파 부족이 있고, 그리고 컴퓨터 아크와는 다르게 맵이 자체가 그렇게 크게 넓지가 않아서요. 순식간에 집이 발견되고 아무리 숨겨도 소용없습니다. 순식간에 집이 발견되고 뭐만 하려고 하면 녀석들에게 발각이 돼서 집이 다 털릴 겁니다. 어디를 시작하든 간에 그 상황 변경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PVP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뭐냐면요, 거기에 기존에 있던 부족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부족에. 그것도 아무 부족이나 들어가면 안 되고요. 대부분의 한국 부족이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부족 중에 좀 괜찮은 부족이 없었어요. 제가 PVP를 돌면서 그러니까 좀 있을 만한 부족이 딱히 없었고요. 제가 옛날에 한때 PVP 서버를 할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알파 부족하고 그때는 동맹을 맺었던 한국 부족이었어요. 저는 알파 부족하고 동맹을 맺었던 한국 부족이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생해서 나가기는 정말 힘듭니다. PVP 서버에서는. 특히 사람 많은 서버가 오히려 더 그래요. 거기는 그냥 가는 곳마다 사람이 줄기차게 나오기 때문에 그 녀석들이 이겨먹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존에 있는 부족을 들어가셔야지만 PVP 모드에서 그나마 플레이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PVX 있죠. PVX나 PVXC 이런 데를 가시면 초반부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거기는 PVE 구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돼요. 특히 PVXC는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단 한 번도 PVP 구역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말렙을 찍건 뭘 할 때까지. PVXC 같은 경우는요, 이게 타임 클락이라고 해서 계속 돌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PVP 모드가. 그럼 그 시계 방향 따라서 배 타고 이동하시면 돼요. 그럼 PVE 모드만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고 PVP 지역에 있는 집들을 여러분들이 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PVP 연습이. 우리는 공격당하지 않고, 여러분은 공격당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를 공격할 수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고 레벨업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버 트랜스퍼, 그것도 제가 나중 공략에서 이제 올릴 텐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레벨업하고 이제 좀 괜찮게 모아서 이제 다양한 아이템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테임도 거기서 이제 교배를 통해서 좋은 아이들을 만든 다음에 그 녀석들을 이제 그 에센스, 그 정수 그거 들고 이제 서버 이전을 하셔서 거기서 PVP 모드를 즐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처음에 이동을 했을 때는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PVX에서 좋은 테임들을 끌고 가서 거기서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고인물들이 있어요. 그 서버에서 고인물.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서버에서 자원을 몇 달을 캐온 아이들하고 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녀석들이 맘만 먹고 밀고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테임들은 다 죽고, 아무리 좋은 테임들 끌고 와봤자 그거 다 죽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어떤 PVP 서버를 한번 장악해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지금 뭐 제가 하는 것처럼 디코에 뭐 어떤 외국인 부족이나 아니면 한국인 연합 이런 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한국인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데는 이제 독일 연합입니다. 독일인이 줄을 이루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타국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용병제도 운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곳인데요. 이제 그런 곳에 하나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10명이 20명이 동시에 넘어가지고 하루 만에 터렛을 뽑아내야지 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24시간제로 수비를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만 그나마 PVP 서버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힘듭니다. 알파 부족하고 동맹을 맺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부족이 들어가던가 하는 경우에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VP 서버는 사실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바는, 지금 한국 서버 있나요? 한국 어떤 서버에 한국인이 이제 알파를 먹고 있는 서버가 있나요? 그러면 다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거기 부족이 일원이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PVX 가서 즐기세요. 프리미엄 패스 그거 한 달에 5,000원인가 하는데, 저희 그 컴퓨터 아크 꽤 가격 나가죠. 네. 그거랑 비교해서 좀 싼 편이니까 그냥 저는, 물론 제가 지금 뭐 아크 뭐 홍보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저 아크에서 아무런 지원도 못 받아요. 이 사람들 나 있는지도 몰라. 나랑 꼬슴도치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제가 프리미엄 패스를 뭐 사라고 광고하는 건 아니고, 그걸 사서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걸 사서 PVX나 PVXC를 즐기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PVP는 조금 이제 체계적이고 그런 부족원들이 있어야지만 플레이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냥 랩터만 잡고 서킷시도 못 벗어납니다. 힘들어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PVP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뒤에 이제 공략 영상에서 이제 조금씩 올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여러분 이 스트롱 케이브까지의 공략이 아크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전부입니다.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도 전부예요. 이것들까지만 알아두시면요, 사실 아크를 플레이하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아는 편이에요. 특히 테임이나 교배 관련된 내용들 다 숙지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더 이상 아크에서 굳이 막 억지로 이제 더 배우셔야 될 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 공략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일단 1단락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뒤에 이제 뭐 딱히 주기적으로 올릴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을 따로 엄선해서 뭐 추가적으로 올릴 텐데, 그런 것들은 일단 팁이 되는 거죠. 공략이 아니라. 그렇게 될 거고요. 일단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략 올리신 거 보신 분들은요, 충분히 이제 아크 모바일을 이제 멀티로도 즐기시고 뭐 이것저것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뒤에 올릴 거는 뭐 이제 캐찰 테이밍이나 뭐 그리핀 테이밍, 그리핀에 관한 그런 내용들, 뭐 이름부터 시작해서 교배, 그리고 녀석들을 어떻게 테이밍해야 되는지, 킵으로 뭐 먹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굳이
굳이 막 이렇게 알 필요가 없다. 이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뭐 알면 좋고 모르면은 뭐 모르는 대로 굳이 플레이 하셔도 된다. 뭐 이런 거죠. 일단은 기가노토도 진짜 쓸모없거든요. 기가노토도 진짜로 하등 쓸모가 없는 친구입니다. 이 녀석 PVP에서도 쓸데없고, 모르겠어요. 컴퓨터 아크에서는 그나마 좀 쓸만한가?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일단 모바일 아크에서는 기가노토가 등장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집에 냅뒀다가 그냥 뚜드려 맞고 죽는 애가 기가노토예요. 제가 예전에 그 PVP 영상 하나 올렸었죠. 거기서도 기가노토가 걔네 한 게 뭐예요? 와서 한번 왕 하고 울부짖고 죽었잖아요. 그게 걔네 역할이란 말이죠. 기가노토의 사실. 걔네들 문제가 또 뭐냐면, 그걸 끌고 또 타진액을 쳐들어간다고 해도, 물론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브론토사우루스를 쓰세요. 그게 맞습니다. 기가노토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지상으로 땅으로 이제 발로 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다 하등 쓸모가 없어요. 뭐 하나 쓸데없는 뭐 아니면 뭐 도에디쿠르스나 뭐 이런 특수용도, 뭐 아니면 뭐 저 누구죠? 발톱 기네 테리즈노, 그 친구는 뭐 이제 희귀꽃이나 뭐 이런 거 섬유 채집할 때 좋고, 이런 거 말고는 굳이 이렇게 태미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일단은 제가 아무튼 공략은 여기까지가 1단락입니다. 제가 그 뒤로 올리는 것들은 이제 추가로 뭐 좀 팁 같은 것들 이제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일단 여태까지 공략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아크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